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7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다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중초반에 좀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뭐 이 정도면 코스닥도 보합 마무리했고 일단은 크게 수급의 변화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당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 3200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라고 하죠. 네, 3200 한 60포인트까지 전 고점이라고 치면 그 포인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해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기간이 전체적인 이제 매도 추세를 끝내고 좀 매수로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옐런 의장이 또 발표를 했고, 이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올릴 때가 되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이 좀 유력하죠. 네. 어, 그 금리 인상이 내년 유력하고요. 원래는 이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상승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한번 주식이 한번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은 코스피를 보았을 때는 20, 60, 그다음에 이 5일선, 121선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 중 이제 결정하는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000선에서 한참 이제 옆으로 좀 기었고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또 살짝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상방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와 같은 좀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CI 이제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도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깨지 않고 상단은 아닙니다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평선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슈팅이 나왔었다. 아니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요때는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단, 하단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은 다우 뭐 그대로고요. 나스닥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뭐 유럽 나머지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지키고 있고 1.5% 후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 추후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3,050원 내려서 42,350원 마무리했고요. 6.7%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 이후에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고요.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1선이 깨졌고요. 21선 깨지고 큰 음봉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1선이 도달했을 때 21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깨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HMM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선을 요때
네, 금요일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추세를 살린다면 21선을 다시 위로 21선 위로 올리는 양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양봉 없이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좀 지지선을 제가 그어놨었는데 그 지지선까지 도달을 했고요. 한 번에 4만 3천 정도인데요. 4만 3천 원은 이미 깨졌고 그 밑에 이제 요 정도죠. 네, 4만 1,500원 정도를 지금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4만 원 초반까지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4만 500원까지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더 많이 떨어진다면 이제 6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1선 지지를 확실히 보고 네,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횡보를 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HMM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모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5만원 선을 여러 번 터치하고 그때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 과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6월 말이면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사채고요. 전환사채 6천만 주였죠. 6천만 주가 이제 산업은행이 이 6천만 주를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6천만 주가 전환이 되었을 때 그 차익 실현을 지금 4만 원 정도인데 8배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출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에 좀 넘길 것인가. 그래서 이 HMM을 사기업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포스코로 가든 안 가든 여기에 대해서 이 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HMM은 이제 약간은 이제 거래량도 줄어버렸고 하락으로 좀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급등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감, 그 다음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이 매도로 접근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급이 네, 매수 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매도한다고 하니까 뭐 제가 싸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지분 이렇게 의무적인 좀 그런 퍼센트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냥 블록딜 형식으로 들어온 거지 이 결코 HMM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생각을 좀 하시고 MSCI가 나중에 또 이제 반기 MSCI 리밸런싱을 한 11월쯤에 또 할 건데요. 그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HMM을 사지 않고 5월 말부터는 좀 매도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좀 매수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차트는 크게 볼 건 없고요. 네, 61선이나 아니면 이 양운선 디딜 때까지는 좀 이제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요쯤에서 이제 드렸는데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켜보시는 것이고 네, 고가에서 좀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은 털어내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왕 이렇게 떨어진 것은 네, 그 이후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익절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HMM이 이 6월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때까지는 최소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혹시라도 네, 마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제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런 투자자 좀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주면 또 이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벌써 좀 기다리니까 5만 원에서 4만 원, 4만 2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5만 원까지 간다면 벌써 2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급하게 매수 매도할 필요 없이 이런 HMM 같은 경우는 소스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한번 상승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HMM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40만 주로 네, 이렇게 또 증가를 했고요. 626만 주에서 이제 646만 주로 이제 20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매도 거래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잔고는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주가 하락 원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쌓아놓은 공매도 잔고가 좀 상환이 진행될 때 이 HMM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줄기보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내린다면 이제 39,000원까지 네, 그 60일선 지지까지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쯤에서 이제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횡보를 이어갈지 아니면 더 떨어뜨릴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이 정도로 보고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의 대차 잔고를 보시면 자, 종목 상세 4,100만 주, 4,160만 주로 네, 또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 추정과 당일은 또 당일 계속 이렇게 매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주, 70만 주에서 또 이틀 연속 150만 주, 16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율이 13.6%에서 12.47%까지 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투자자에 나오는 이 외국인 매도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외국인이 크게 이탈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네, 이렇게 네,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대차장고는 또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대차장고나 공매도장고나 지금 주가 수급으로나 HMM은 별로 좋지 않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네, 소식은 SCFI가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정부에서 이제 미주 운항 선박 증편안을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 물류 대란 해소가 이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미주 운항 선박을 증편을 하고 수출 기업의 대출 문턱을 이제 낮추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따른 비상 대책에도 물류 초과 수요와 고운임 등의 이 수출입 물류 대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물류 대란이 진정이 되면 아무래도 SCFI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쯤이 HMM이 이 성장성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HMM이 지금 막 마냥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선박을 풀면 풀수록 이 물류 대란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 SCFI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HMM을 막 공격적으로 살 타이밍은 이미 좀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약 이제 5만 원대에서 여러 번 터치를 하다가 5만 원을 살짝 뚫었을 때, 그때는 좀, 단기 슈팅으로, 진입을 해볼 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 운임 지수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4,000포인트를 간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하죠. 3분기, 4분기, 내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선제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태고, 아무튼 30조까지는 저는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국적선사 HMM과 협의해서 7월부터 이제 미주 운항 임시 선박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이제 늘려서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7월 초 한시적으로 온라인 물류사 K로지스에서 네, 다목적선을 임차해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등과 협업해서
미주 항로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이렇게 월 2회에서 월 4회로 한다면 SCFI가 그때까지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2분기가 아니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또 피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기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6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MM, 네, 분명히 이제 뜨거웠지만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확실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렇게 단기간 이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가 빠졌는데요. 신규 진입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